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은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굿모닝 헬스. 오늘도 변함없이 운동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줌바 피트니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바 피트니스 강사 김수현 씨 그리고 개그우먼 장미화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건강과 몸 만들기를 책임질 줌바 피트니스 강사 김수현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5분 운동으로 줌바 피트니스 배웠었는데요. 사실 저는 좀 벅차긴 했지만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5분 운동으로 줌바 피트니스 어떤 동작 배워볼까요? 오늘은 줌바의 기본 스텝인 메렝게라는 장르의 춤을 배워볼 건데요. 메렝게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춤으로 아주 신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메렝게는 몸의 중심부인 코어를 사용하므로 아주 건강한 복부 라인과 아름다운 허리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이 코어가 이 복부 쪽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척추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근육이에요. 그래서 복부, 허리, 엉덩이 모든 근육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메렝게 기대되는데요. 먼저 동작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배우실 동작, 메렝게 기본 동작, 마치라는 동작입니다.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무릎을 먼저 구부려 볼 거예요. 오른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게 되면 왼쪽 골반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왼다리 무릎을 구부리시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나오시게 돼요. 뒤꿈치는 붙이고 있는 건가요? 네, 처음은 일단 붙입니다. 아, 그래서 네. 하나, 둘, 박자를 맞춰주시면서 먼저 골반을 움직여 볼게요. 엉덩이가 실룩실룩 되네요.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네. 복부의 힘이 풀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부의 힘을 단단하게 주시고 네.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이때 한번 걸어볼게요. 1, 2, 1, 2, 1, 2, 1, 2. 네. 이제 팔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네. 팔은 오른손 하늘 위로, 왼손 가슴 앞으로. 다시 왼팔 하늘 위로, 오른손 가슴 앞으로. 1, 2, 1, 2, 세 개, 앤 네 개. 이번엔 사이드 바깥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 동작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1, 2, 1, 2, 1, 2, 1. 사이드 바깥쪽. 두 개, 팔 위로, 둘, 셋, 사이드, 둘, 셋, 위로, 한 번 더, 위로, 사이드. 네,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베토 스윙이라는 동작입니다. 베토 스윙. 뛰는 동작이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지금은 걸었는데 이제 뛰는 동작이고. 네. 양손을 일단 먼저 허리손을 해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옆으로 찍어줄게요. 다시 가지고 오시고 왼다리 찍고 다시 오른발 앤 왼발 오른발 왼발 살짝씩 뛰어볼게요. 하나 앤 둘 셋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뛰는군요. 둘 셋 팔 같이 스윙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마찬가지로 음악에 맞춰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빠릅니다. 팔찌, 원, 투, 여덟 개만 더.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동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베토 셔플이라는 동작이에요. 두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리신 후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겠습니다. 하체 힘이 들어갔죠. 그다음 양손을 손가락을 모아서 마주보게 할게요. 우리 빵에 버터를 바르듯이 이렇게 스쳐갈 거예요. 쭉. 반대쪽도 쭉. 하나, 스푼으로 퍼올리듯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시는데 이때 복부 한번 조여볼까요? 쭉 조여보세요. 옆구리 길게. 후. 조이니까 더 힘드네요. 네. 이것도 음악에 맞추실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좀 재미있게 하나, 두 개 찌르고 앤 싱글, 또 외롭지 않게 끝나는군요. 싱글, 더블, 앤 싱글, 결론은 더블. 싱글, 더블, 빠르게 싱글, 더블, 싱글.
마지막. 이야. 아이고 힘들다. 세 가지 동작 총 배웠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메렝게 마치. 네. 마치. 행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쾌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팔 같이 해볼 거고. 다음은 베토 스윙. 스윙. 다음 네. 베토 셔플.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되게 더블. 배웠다는데 13개 배운 것 같아, 지금. 근데 오늘은요, 네. 제가 좀 더 재미있는 요소로 음악에 맞춰서 네. 오늘 배운 동작과 함께 재미있는 요소의 동작들을 좀 넣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네. 다리를 흔든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느낌까지 살려서 한번 최선을 해보도록. 다해보겠습니다. 네, 즐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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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loco, mami, please. Que no me dejes así, ay, no me dejes más así. Que no, que vuelvo loco, mami, please. Así no, mami, no. 레드 스윙. Eso duele, a ti te gusta, eso te entretiene, ay, no me dejes así. 여덟 개. Que voy a morir, no te vayas por mí. 골반. Nos fuimos pa'l mambo.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음악과 함께 하니까 좀 힘든 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미아 씨는 어떠셨나요? 글쎄, 뭐 저도 좋아하는데 지난주보다 최혜정 씨가 많이 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잘 다음 보지 주에는 못했지만.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운동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 바로 쌀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쌀쌀. 살사, 정렬의 살사 기대해 이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5분 굿모닝 헬스로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세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5분 투자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 vuelvo loco, mami, please. Tú eres tipo, baby, girl, dile, no me dejes así. Ay, no me dejes más así. Que no, que vuelvo loco, mami, please. Tú eres así, no, mami, no. No me dejes así. Eso duele, a ti te gusta, eso te entretiene. Ay, no me dejes así, que voy a morir. No te vayas, mami, don't you see like this? Dale. Otra vez. Más duro. Nos fuimos pa'l mambo. 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하신, 줌바 피트를 열심히 하신 장미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오늘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한 아침이에요. 네. 스튜디오에 먹을 게 뭐가 많네요. 아. 나 이렇게 먹을 것만 보면 기분이 좋더라.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예. 아우, 너무 좋다. 자, 오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일단 밥상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 밥상이 분명히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사능이 걱정된다면 이 식품을 주목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밥상, 이 밥상 그냥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느낌인데 네. 물론 이제 각종 그 채소들이 좀 보이고 밥에도 뭐가 좀 얹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그래도 뭐 특별해 보이는 재료가 딱히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사능 해독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지금 차려놓은 거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정준석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방사능 때문에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지난주에 라돈 침대 침대도 했고. 굉장히 예. 걱정스럽게 한번 짚어봤죠. 근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음. 근데 저는 그 침대뿐만 아니라 요즘 식품 중에서 네. 네. 우리 먹는 것 중에서 이 방사능 때문에 이 판매가 중지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뉴스 네. 보니까 뭐 폴란드산 베리류나 뭐 러시아 차가버섯 이런 데서도 검출이 됐다고 네, 하고 심지어는 유기농 제품에서도 검출이 됐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그 베리 제품 중에 네, 네. 이게 정말 베리베리 좋아야 되는데 특히 그 유기농 중에서 이게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 그래서 맞아요. 특히 유기농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믿고 먹고 맞아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많은 네. 값을 지불하잖아요. 비싼데.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배신감에 네. 좀 살기가 퍽퍽해요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는 진짜 믿을 음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그쵸. 드는데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된 거죠? 사실 이번에 음식에서 검출이 된 건 세슘인데요. 네네. 세슘 같은 경우는 방사선 동위 원소 중에서 이제 일부 137이라는 질량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원자액이 분열하면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게 돼요. 평균적으로는 1kg당 100베크럴 정도가 검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900베크럴까지 9배나 더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된 거죠. 이야 너무 높다. 예. 그나저나 저는 그 러시아산 차가버섯 말이에요. 네. 몇 년째 지금 꾸준히 먹고 있는데 나 이번에 검출됐다 드셨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을 먹은 건지 독을 먹은 건지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보도된 뭐 차가버섯도 마찬가지고 네. 폴란드산 베리류 이런 식품을 정말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들 일부러 찾아 먹는 네. 분들 그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장면 씨도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실제로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도 있잖아요. 네, 그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2011년도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네.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 식품에 있어서 방사능 검사를 해봤더니 총 341건의 방사능이 검출이 됐고요. 아. 그 가운데 수산물이 136건으로 나왔습니다. 와. 맞네. 예, 우리가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일 텐데 그게 2011년이잖아요. 7년 됐는데. 벌써 7년이나 네.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인근 지역에서 난 식품들에서 검출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기도 하네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986년에 이제 체르노빌 네. 원전 예, 사고 예. 기억하시겠죠? 네, 네. 그때가 벌써 30년이 이미 지난 날짜인데 네. 그렇죠. 그 지금도 인접 국가에서 이제 동식물에서 일부 시료해서 아직까지도 방사능 핵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또 빨리 사라지지도 않고 오래 가서 이제 걱정인데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방사능 물질마다 각각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로 축적이 돼서 뭐 암이나 여러 질병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오드 같은 경우는 질량수 131의 경우 이제 갑상선에 주로 축적이 되게 돼서 갑상선 암을 유발하고요. 또 스크론튬 90 같은 경우는 뼈에 축적이 잘 되기 때문에 골수암, 특히 백혈병을 유발할 수가 아이고야.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검출이 된 세슘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뇌 같은 주요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특히 난소에 이렇게 방사선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유산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태어날 태아가 기형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식품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 4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4가지 중에서 실제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 객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를 탔을 때. 두 번째, 등산을 했을 때. 네. 세 번째, 담배를 피웠을 때. 네 번째, 바나나를 먹을 때. 언뜻 4가지 보기 중에 요거는 제일 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담배 피우는 거는 근데 이제 독성 물질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방사능이랑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자, 어떻습니까, 정미아 씨? 저는 담배는 무조건 될 것 같아. 담배는 방사능 물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쟤는 무조건 다 나쁘네. 아, 담배는 아니 볼 필요도 없어. 좋은 건 온갖 게 1도 다 없어. 있어. 방사능이고 무슨 능이고 다 있어. 능이란 능은 쟤는 예, 다 있어. 예. 그리고 지금 바나나를 먹을 때가 좀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저것도 정답일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 되지도 않는 바나나를 저렇게 들이댄 거 보면 저것도 네.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비행기나 등산도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네, 네. 뭔가 높은 데 올라가면 방사능에 더 노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죠. 거꾸로. 그래요? 네, 땅이나 땅인가? 바다 쪽에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네. 설마 그쪽에는 기압과 관련 있고 뭐 이런 거지. 딴 네. 거는 뭐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등산은 진짜 모든 분들이 건강 좋으라고 그럼요. 하는 건데. 정답이 자, 뭘까요? 민혜원 원장님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요. 네. 바로 비행기를 탔을 때 네? 그리고 등산을 했을 때 네? 담배를 피웠을 때 네? 바나나 먹을 때 모두 다 정답입니다. 진짜? 이게 다 정답이라고요? 이게 다? 와. 이게 다? 아. 좀 제가 마치 무슨 홈쇼핑 같지 않습니까? 예, 뭘 팔아야 될 것 비행기하고 같네요, 담배는 이해가 지금. 되는데. 네, 비행기라도 한 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등산과 바나나는 저는 왜 지금 그럴까요? 그냥 네. 제 짧은 생각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저게 다 해당된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비행기를 탔을 때는 왜 방사능에 우리가 노출이 되죠? 미국의 그 연방 항공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우리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승객이 1시간당 0.004에서 0.005 밀리시벌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과 뉴욕을 왕복하기만 해도 벌써 0.2 밀리시벌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가슴이나 뭐 흉부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면 0.1에서 0.5 밀리시벌트 정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연간 허용치가 1밀리시벌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1년에 한 5번 정도만 뉴욕을 왕복해도 이미 네. 허용치를 넘어설 수 있는 거고 가슴 엑스레이 한두 번 이상을 찍은 정도의 방사선 노출량에 해당이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는 궁금한 게 공중에 이런 게 있는 건지 비행기 안에 이런 게 있는 건지 그죠? 어떻게 해서 이게 노출이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왜 그 방사능이 노출되는 거죠? 정 원장님? 네. 주로는 네. 공중에서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상보다 더 높은 이제 대기권 위에서 비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주에서 방출이 되는 방사선에 더 강하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극에 오로라가 발생을 할 때도 방사능 노출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항공선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능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궁금해요. 등산. 아니, 등산 이거 도대체 진짜 등산이 되도 않는 걸 왜?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우리 알프스 산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북알프스 산맥 산악지대를 한 일주일 정도 등반을 한다라고 하면 네. 0.026 밀리시벌트의 방사능에 노출이 됩니다. 오. 아까는 공중에서 노출이 되는 걸 네.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땅에서부터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네, 이제 라돈과 같은 자연 방사능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보통 지질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연 방사능을 많이 유출하는 편인 화강암이 지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요. 네. 보통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질을 통한 방사능 노출이 평균 1년에 2.4 밀리시벌트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3.1 밀리시벌트 정도로 더 높은 양 노출이 돼 있죠. 네, 참 듣고 보니까 이거는 뭐 공중에 떠서 살아야 되나. 아니 공중에 떠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약간 약간 공중 부양 정도. 살 좀 빼보고. 예. 너무 올라가면 안 지금 되니까. 땅도 하늘도 어디 정말 있을 아, 데가 없네요. 그러네. 자, 이제 세 담배.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담배는 워낙 백해무익하니까. 그렇죠. 예. 네.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워낙 좋은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폴로늄 210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아 담배. 네, 근데 이 물질은 자연에도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네네. 근데 워낙 그 투과력이 짧기 때문에 네. 자연에서는 우리 인체에서는 무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인체로 담배 연기가 같이 들어갔을 때 네. 타로와 이제 폐포에 쌓이면서 거기서 침착이 돼서 이제 폐 내에서 계속 방사선을 유출하게 되는 거죠. 아, 다른 물질과 이렇게 소위 합성하거나 네.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그렇죠. 그래서 끼치는군요. 폐포 내에서 다시 네. 유출되지 못하고 예. 거기서 이제 유전자를 파괴하는 등의 안 좋은 효과를 그렇군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무조건 끊어야 돼. 그렇죠? 실제로 네. 1982년도에요. NEJM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네. 여기에 담배 방사선이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요지의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네. 큰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한 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신 분의 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노출된 방사선 양 정도가 무려 1년에 300회 정도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노출되는 양과 맞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야.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전국 세상에. 세계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담배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1도 좋은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냥 피웠을 때 약간 안도감 뭐 이런 거 정신적인 부분 빼고는 없네. 하여튼 담배는 꼭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담배까지는 우리가 다 수긍을 했는데 네. 바나나는 버네너는 이게 무슨 일일까? 매일 아침에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거의. 그러니까 정말 예, 위험할까요? 매일, 예.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저는 바나나는 아무도 못 맞추실 줄 알고 집어넣었는데 네. 장면 씨가 맞추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황당하잖아 저거는. 황당하니까. 네, 네, 황당하니까. 우리 바나나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맞아요, 나트륨 맞아요. 배출에도 좋고 붓기를 빼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문제는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에 존재를 할 때도 네. 질량수 40의 방사선 동위 원소 형태가 일정 부분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당연히 자연상에 있는 바나나에도 약간의 동위 원소가 포함이 되면서 네. 방사선이 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아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여기 포함된 칼륨은 오히려 인체 내에 있는 유해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 분해, 방사선 해독에도 도움이 되니까 약간 재미로 넣으신 거지 걱정하실 필요는 아. 없으십니다. 아 그러네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깍쟁이 놀랬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정말. 바나나가 방사능 물질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걱정은- 있다라는데 그는 걱정스럽지 않다. 네. 아까 우리가 공기 중에도 어느 정도의 네, 방사능 존재하고 물질들이 있다 있으니까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네. 하셨는데 오히려 바나나는 방사능 물질을 좀 배출하거나 이럴 때 칼륨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바나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에 있는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출할 수 있는 네.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민 요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냥 스타일을 봐서는 그러니까. 요리는 안 할 것 같고 예. 또 미용 쪽에 아니 있는 저기 레옹 옆에 따라다니면서 화분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마틸다. 네. 대신 이렇게 미나리 들고 아, 그렇군요. 미나리를 직접 화분에 키워서 네. 그걸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허. 예. 근데 자. 오늘 이제 뭐 미나리도 얘기하셨지만 네. 네네네. 언뜻 봤을 때는 그냥 밥에다가 네. 그죠? 된장 음. 그리고 그다음에 물김치 네.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것들인데 예. 이게 방사능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지 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해주신 네. 지금 네. 딱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네. 딱 들어오실 때 오늘 한상 가득이에요라고 해주셨던 말 중에 네. 밥이 있고요. 네. 밥인데 현미와 다시마를 넣은 다시마 현미밥이고요. 아, 네. 다시마 현미밥. 네, 다시마 그냥 밥이 현미밥. 아니라. 다시마와 현미가 방사능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고.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지금 국을 아까 보셨잖아요. 네. 국은 된장. 코다리와 된장을 넣어서 네. 미나리까지 넣은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이에요. 아 그래요? 코다리 네. 미나리 된장국. 코다리 네. 미나리 된장국. 그렇군요. 라인이 좀 있네요.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또 김현욱 씨 좋아하죠 라인 있는 거. 네. 마지막 요리는 물김치인데요. 물김치. 사실 물김치는 집에서 아주 쉽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김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네네네. 아주 특별한 재료가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걸 네. 제가 조금 드셔보시고 네. 뭐가 들어갔는지 맞춰보십사 하고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러면- 우리가 또 맞춰야 되는군요. 또 자, 퀴즈가 그러면 있군요. 일단 다시마 네. 현미밥. 네.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유, 일단 맛도 감사해요. 있어야 되니까. 아. 다시마 현미밥. 제가 많이 담을 걸 그랬나 봐요. 조금씩 드실 줄 알고 조금 담았는데. 아니 어차피 맛만 방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많이 식사할 못해요. 생각 없어요. 사실 저는 있는데 시간이 자. 안 돼. 어머. 어떠세요? 일단 어머. 식감이 좋네요. 네. 왜냐면 제가 다시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다시마 자체도 맛이 있는데 어머나. 다시마와 현미밥이 원래 현미밥이 일반 쌀밥보다 거칠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다시마를 씹으면서 먹으니까 오돌오돌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그냥 밥만 먹잖아요. 지금 간이 안 돼 있는데 네네. 맛있어요. 밥이 고소하고. 어머, 난 말도 못하겠어. 너무 맛있어. 세상에. 아니,
너무 의외예요. 너무 맛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뭔가 감칠맛이 막 느껴지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쉬워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다시마 이러면 육수만 내서 버려버리고 맞아요.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네. 똑같아요. 육수 낼 때처럼 다시마를 물에 우리세요. 네. 그리고 현미도 지금 오돌도돌해요라고 하셨지만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 식감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현미와 백미를 1대1로 잘 섞은 후에 예. 30분 정도 충분히 물에 우려주시고 네. 우리가 불려놨던 다시마를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 썰어서. 넣어서 네, 버리지 말고 썰었다가 네. 감칠맛의 1등 공신은 다시마를 우렸던 물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그렇군요. 없네. 버릴 게 하나도 예. 없어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다시마 현미밥 레시피를 네.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저는 다 먹었네요. 이게 근데 세상에. 쉽다고 너무 얘기하시지만 네. 예전에 저희가 그 콩나물밥을 한번 해 먹으려고 콩나물밥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네. 콩나물 그냥 씻어서 밥물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했더니 콩나물이 다 진이겨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이겨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레시피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상한 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 다시마랑 하여튼 현미가 방사능을 이렇게 빼내는데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민호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는요 네. 해조류 중에서도 요오드 함량이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사능을 보통 유출을 할 수가 있는 요오드 131을 오히려 흡수를 예방해주는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1980년도 후반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다시마 풍기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사실 유럽이나 영어권에서는 이런 해조류들 보면 씨위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잡초 취급을 하고 잘 먹지 않거든요. 맞아요. 바다의 잡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바로 1986년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건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 중에 갑상선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갑상선 암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네. 요오드가 바로 이런 갑상선 암을 예방해주고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풍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뭐야? 요오드가 방사성 물질 아까 분명히 요오드 131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요오드를 먹어서 이걸 치료해?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같은 요오드 중에서요 질량수가 조금 달라요. 네. 일반적인 요오드가 아니고 예. 질량수가 131인 방사선 동위 원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건강한 요오드가 많게 되면 예. 방사선 동위 원소의 흡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잘 짚은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오드가 요오드를 없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나 그렇게 예. 잘 들으셨을까 싶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때요? 그 다시마를 한방에서는 곰포라고 해서 한약재로 많이 씁니다. 그래요? 연견상결, 그러니까 뭉쳐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그 뭉쳐 있음으로 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를 도와주는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체내 순환을 통해서 이제 그 순환을 끝에 이제 그 방사능 물질들이 배출되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맞아, 많이 알긴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긴산이 인체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은 다당류 약간 성분인데요. 끈적끈적한 거. 네. 그래서 걔네들이 흡수가 되지 않고 몸 안을 돌면서 네. 결국 장 속에 있는 해독 물질로서 장 속에 있는 물질을 배출해주고 방사성 물질도 밖으로 끄집어낸다고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다시마 현미밥을 드셨잖아요. 네, 네. 다시마도 다시마인데 제가 듣기로는 현미도 해독작용이 좋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도 어떠세요?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네. 그 우리 이제 책에서 봤잖아요. 네. 이번에 원전 폭탄이 팍 하고 터졌을 때 그 근처에 의사 선생님이 사셨는데 네. 젊은 분이셨대요. 예. 그런데 원전 폭탄이 터지고 나서도 네. 60년을 더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좋은 이유가 현미였대요. 그분이 현미를 현미를 드셨다. 아니 가수 현미 씨가 떠오르면서 아니 그게 이렇게 팍 하고 터졌는데 어떻게 60년이나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나네요.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실제로 이제 1945년도에 네. 나가사키현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한 1.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곳에 다스이치로 아키즈키라고 하는 일본인 29살의 굉장히 젊은 의사가 살고 있었어요. 네. 네.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방사능 노출량이 상당했을 텐데 이분이 무려 89세까지 사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건강을 지킨 장수한 원인으로 현미밥을 꼽으셨고요.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곡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비타민 여러 가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6나 아니면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이나 칼슘 같은 여러 무기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방사선을 해독해서
체외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다시마 현미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어디가 좋고 유래가 어떻고 이런 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미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좀 해봤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네. 들어. 우리가 왜 육수 낼 때 반드시 다시마를 넣잖아요. 맞아요. 대체적으로. 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가 건강을 그나마 유지하는 게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유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엔 다른 음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된장국. 네, 라임 좋아하시는 예.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된장국. 이건 약간 굴려야 되는 느낌이에요. 한번 예. 굴려주세요.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나는 왜 시켰을까? 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근데 이 중에 코다리, 미나리, 나는 왜 굴리고 있을까? 하다 보니까 굴러가요. 이게. 네. 된장이 다 좋다는 얘기일까요? 네, 요 세 가지가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요? 이제 처음 요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또 국은 막 뜨끈할 때 드시면 훨씬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직접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 음식에 대한 유래도 우리 정 원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 방금 나왔던 유명한 의사인데요. 예. 네, 다스이치로 아키즈키라는 일본 의사가 예, 예. 자기의 이제 장수의 비결을 네. 현미밥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네. 한 게 바로 된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들은 미소국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된장에는 지비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지비콜린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방사능 물질이라던가 어떤 나쁜 물질들을 흡착을 해가지고 네.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있어서 좀 효능을 보였다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1950년대 모스크바의 이제 동쪽에서 한 핵무기 공장에서 예. 호수에다가 이 핵 폐기물을 막 버려서 네. 그 주민들이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아이고야. 방사능 증후군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딱히 병원에서 치료해서는 큰 호전을 못 봤는데 네. 이런 된장을 먹고 큰 오. 호전을 보였다는 이제 직원이 있기도 합니다. 아, 역시 된장이 좋긴 좋구나. 아, 그죠? 네. 근데 저는 코다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코다리는 보통 우리가 찜, 네. 뭐 이렇게 해 먹지. 맞아요. 된장에 강정. 넣는 건, 강정도 있어요? 코다리 아, 강정. 그렇지. 그것도 있죠. 네, 네. 맛있죠, 근데 코다리가. 난 된장에 집어넣는 건 처음 봐요. 사실 코다리 된장국은 많이 안 해먹는 음식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합을 잘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안에 먹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코다리 같이 이렇게 약간 삐득삐득한 네. 생선류는 네. 고추장하고 많이 해먹으면 맛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셨는데 그 요리 전문가로 지금 여기 근데 이름을 그거는 걸고 하시는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코다리는 어떻게 해도 맛있고요. 맞아요. 된장은 뭘 집어넣어도 맛있어요. 저는 확실해요. 한번 네. 먹어봐야지. 진짜. 사실 이제 우리가 코다리가 약간 반건조 식품이다 보니까 네. 딱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사셨을 때 이렇게 고여 있는 피.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다리는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마트에서 딱 샀을 때 얘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냉동식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냉동 코너에 맞아요.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동하는 가운데 피가 이렇게 나오면. 핏물 이런 거 고여 있을 수 있는 거 네. 이걸 제거를 하고 나야 끓였을 때 비린내가 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훨씬 제거하죠? 감칠맛. 요거 이렇게 젓가락이나 네. 아, 칼 같은 그걸로 걸로 이렇게 그냥 쏙 파내요? 빼시면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쏙 빼면 파져요. 이렇게 네, 아, 네, 네. 굳어 있으니까. 네, 굳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싹 빼주시면 네. 깔끔하게 떨어져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로 안쪽 씻어내고. 깊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깊숙이 있는 거 이제 토막토막 나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빼내면 부분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빼내라. 요거를 빼내고 하셔야 비린내를 줄어들게 할 수 있고 훨씬 맛있게 조리할 나는 수 그 핏물을 있어요. 빼니까 네. 혹 담궈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에다가. 담궈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미 너무 응고된 애들은 그렇게 풀어지지는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빼내는 게 오히려. 빼내는 역시 게. 선생님 아는 게 많아. 자, 네. 그렇게 해서 코다리 네. 볼을 이제 빼내고 빼내고 손질을 이제 옆에 있는 날개 부분을 좀 손질을 해주시면 잘라내고. 되고요. 각종 채소는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먹기 좋은 사이즈. 아하. 입이 크신 분은 크게, 네. 작으신 분은 작게. 아, 그렇구나. 입이 큰 사람은 크게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예. 먹기 좋은 사이즈로. 난 작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마음이 좋은 사람 또 작게 썰고. 예. 지금 옆에 된장국이 팔팔 끓고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얘는 네. 쫄았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음식에 대한 유래를 하다 보니까 네. 불을 좀 줄일까요? 불을 조금 줄이지 네, 어차피 않아도 이거 되는 게 네. 코다리가 들어가면 불이 금방 딱 수그러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된장을 제가 좀 미리 풀어놨어요. 네. 된장은 어느 정도나 풀어야 됩니까? 된장은 이렇게 4인 기준 드실 때는 한 2숟가락 정도 풀으시면 네. 되는데 사실 이런 국을 끓일 때는 된장 덩어리가 안 보이는 게 훨씬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체에 한번 받쳐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성이 필요하네요. 네. 네. 코다리를 좀 넣어주시고 넣고. 네. 네.
일단은 된장을 끓인 다음에 넣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생선류는 같이 끓이기 시작하면 살이 많이 부스러져서 그러니까 이게 또 포인트다. 네, 아. 물이 팔팔 끓은 후에 생선류는 넣어주셔야 살이 부스러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네. 찬물에다가 된장 풀고 바로 코다리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귀찮아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맛의 기준으로 포인트. 얘기해 보면. 그러시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요리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뭐 하여튼 단단한 채소들, 예. 무 종류, 단단한 물을 네. 넣어야 좀 시원하죠. 그렇죠. 예. 생선하고 생선류는 잘 맞아요. 어울리죠. 네. 예. 단단한 그다음에 애들. 집에 호박 있으면 넣어도 되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네. 그죠? 예. 근데 넣으면 또 더 맛있어. 호박이 코다리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단맛을 많이 뽑아내요. 그래요. 네. 이게 또 잘 어울리는 네. 거구나. 호박이 호박하고. 유독 코다리의 단맛을 잘 뽑아내는군요. 호박이 그렇기 네. 그러세요. 아 그리고 요즘 호박 싸. 그리고 된장국에는 호박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네. 호박 요거 한 1,200원 정도? 그래, 맞아요. 네, 그 정도 네. 하니까 호박 제가 또 넣으시고. 집중적으로 짚으니까 살짝 네. 당황했어요. 생방 중에. 그리고 양파는 이제 좀 나중에 넣으셔도 되는데 양파도 저는 단맛이 나잖아요. 단맛이 나니까 미리 네. 넣어서 해주시고 네. 나머지 미나리랑 요런 애들은 한참 끓은 후에 끓은 후에 미나리는 원래 살짝 위에다가 얹어서 데친 다음에 먹는 게 네. 맛있으니까 향도 많이 나고. 그리고 예. 지금 미나리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건 청양고추가 아닌데요. 이거 그냥 오이고추인데요. 오이고추예요. 아, 오이고추예요? 네, 오이고추예요. 딱 크기만 봐도. 네, 오이고추예요. 어머 그냥 넘어가려고 혹시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이고추를 준비했는데 네. 우리가 생선 요리 하다 보면 좀 네. 포인트로 짚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밑간과 비린내 제거. 맞아요. 근데 오늘 코다리 그냥 네. 코다리는 비린내가 안 나는 생선이잖아요. 비린내가 안 난다 해도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맞아. 비린내가 있는데요. 네. 그 명태 자체가 원래 우리가 맑은 국으로 많이 먹는 네, 네, 생선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그걸 잘 청준물에 끓여서 청준물에 씻거나 네. 막 마늘을 그렇죠. 넣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저희는 마늘도 안 넣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네. 된장이 들어가면서 비린내를 싹 잡아줘요. 야 그래서. 이런 된장. 아니? 그리고 이제 감탄한 거예요, 지금. 코다리 안에도 깊숙이 들어가면서 네. 밑간하지 않아도 된장이 주는 짠맛 때문에 밑간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재료가 거의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아우 지혜로우시다. 자 여기서 네. 명태가 한의학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한번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코다리가 원래 명태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명태는 성질이 차가울 거 항상 얼려져 있는 걸 많이 맞아요. 보고 예. 맞아요. 차가울 거 같은데 그럼 명태가 찬물에 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명태가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아,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속이 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화기 증상을 복돋아줘서 우리가 네. 식사량이 늘고 네. 이게 원기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견디는 데 있어서 체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명태를 많이 추천하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어쩐지 네. 제가 그랬 이걸 땡겨 했구나. 명태는 얼마나 우리가 쓰임새가 많은지 이름도 여러 가지잖아요. 맞아요. 예, 명태를 말리면 북어가 되죠. 예, 이거 얼리면 바다에서 동태. 말리면 동태. 얼리면 동태가 네. 되죠. 바다에서 말리면 황태가 되죠. 예, 오늘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코다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젓갈로도 새끼는 쓰잖아. 노가리죠. 예. 예. 명란젓, 창란젓도 네,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명태는 버릴 게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앉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코다리 아까 뭐 라임이 같다고 하셨지만 미나리도 네. 지금 해독 때문에 아, 넣으신 맞아. 거죠? 네, 미나리가 정말 탁월하게 해독 작용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미나리가 조금 이렇게 깨끗한 물에 살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지저분한 물에 살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물을 정화시킬 만큼 정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그 보거탕 먹을 때 보면 네. 약간의 독소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것들을 그때 미나리를 넣는군요. 네, 제거하기 위해서 미나리를 넣었죠. 얘는 정말 희생정신이 투철한 녀석이네요. 네, 몸을 바쳐서. 실제로 이제 미나리에는 워낙에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아. 네. 단순히 혈액만 맑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중금속이나 방사능, 환경 호르몬과 같은 이제 다량의 독소들이 들어왔을 때도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이소람네틴이나 페리시카린과 같은 항염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몸속에 있는 염증을 치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네. 네. 독일봉암에서는 이제 미나리를 수근 근체라는 이름으로 네, 네, 네. 부르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증을 네. 해소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맑게 하고 우리가 술 먹은 다음 날 열독을 빼는 데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소장과 대장을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줘서 말씀하신 대로 몸 안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빨리빨리 밖으로 네. 배출시켜주는 데는 탁월하죠. 야,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 볼까요? 드셔야죠. 네.
미나리가 아까부터 우리 기다리고 있는 네. 것 같아. 파도 예. 조금 넣고요. 파도 네, 넣고. 파도 좀 넣고. 미나리는 이제 아까부터 이제 끓인 거예요. 네,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코다리가 맨날 좀 익는 시간이 걸려서 네. 제가 이렇게 끓여놨는데요. 그렇죠. 네. 코다리가 좀 익어야 되죠. 네. 아, 냄새가 구수하다. 네, 아. 된장이 들어가니까. 야, 이게 아까 한상이라고 표현한 게 진짜 다시마 현미밥, 밥 있죠? 그렇죠.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있죠? 이거 떠가지고 먹으면서. 네. 그러면은 아주-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이제 그 김치나 기본적인 하나- 반찬. 예, 김치나 하나 김치 있으면 될 하나만 것 딱 있으면 같아요. 이제 뭐 되는 거죠. 네. 사실 미나리는 생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살짝 그렇죠. 익었을 때 미나리를 갈아서도 먹어요, 즙으로. 네, 맞아요. 네. 녹즙을. 아유, 오늘 아는 게 많네요. 김현우 아니, 씨. 제가 즐겨 먹는 건강식품이에요. 거의 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건강하구나. 네. 네. 튼튼하죠. 예. 자, 넣어서. 어우. 주셨습니다, 되게. 네. 아, 저는 제가 한번 그냥 떠서. 진짜 이게 코다리와 된장의 조화. 과연 어떨까요? 한번 국을 한번 먹어보고 일단 된장국을. 네. 오, 야 신기하네요. 왜요? 예, 된장 맛도 나는데 여기다 뭐 설탕 넣은 것도 아닌데 약간 달짝지근해요. 애호박. 맛있다. 아 애호박 때문에 네, 애호박. 단맛이 나네. 네. 거기다가 이제 시원해. 코다리를 먹어볼게요. 응. 어머, 세상에. 이렇게 어. 보는 사람 많은데 우리 둘만 먹어도 맛있어. 살이 와우. 진짜 안 풀어졌네요 이게. 네. 예, 잘못하면은 이게 풀어져가지고 쫄깃하지 않을 수가 네, 있는데. 막 다 흐트러질 예, 수가 있는데 탱글탱글해요. 네, 마지막에 맛있다. 이제 끓을 때 넣는 게 포인트. 모든 생선은 그렇게 물이 끓을 때 넣어주시면 그래야지 탱글탱글함을 유지할 그래야지 수 그걸 있어요. 딱 잡아준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진짜 김현욱 씨 얘기한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달달하거든요. 네. 근데 달달하면서도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 그러네. 원래 네, 그게 너무 달짝지근하면 신기해요. 시원한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네. 달짝지근하면서도 시원해요. 야. 우리가 지금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사실 해장용으로 황태국 이런 거 끓여 드시잖아요. 그런데 코다리가 황태랑 같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시원함을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저는 코다리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태는 이해를 못합니다. 뭐, 정말 몸에 좋은데 네. 왜 얘를 바짝 말린 다음에 도로 불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는 코다리를 선호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사람도 살 뺐다 먹어봤는데 쪘다 하잖아요. 저 이제 마지막 맛있다. 요리해야 돼요 저희. 네, 아, 네. 그래. 요리 하나 더 있죠. 물김치 있죠? 네, 선생님? 물김치. 제가 네. 아까 물김치는 아우. 네. 힌트를 안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네, 맞아. 드셔보세요. 이제 응. 아유, 앞에 개운하게, 있어요. 개운하게. 아 일단 먹어보고 네. 여기 이제 후식 겸 내지는 뭐 밥 먹을 때 이것도 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나 일단 알겠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물김치 할 때 배추김치를 넣는데 얘 양배추를 넣으셨어요. 네. 사과네 사과. 네, 그리고 사과를 많이 네. 넣으셨는데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네, 넣고. 맞습니다. 아, 얘가 오늘 포인트군요. 사과, 양배추, 아. 요거는 이제 고명으로 얹은 파프리카. 홍고추. 아, 콩. 어쩐지 얇더라. 예. 난 물김치에 또 파프리카 넣는다는 얘기는 또 과테말라 이후에 처음 들어요. 네. 아무튼 달짝지근합니다. 이것도 네, 맛있어요. 시원하고. 예. 달짝지근하죠. 여름철에 우리 냉이랜다. 냉채. 오이냉. 네. 오이냉국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예, 그거 버금가는 맛이에요. 아니 굉장히 음. 그 배추김치랑 다르게 아삭아삭하고 신선한 느낌. 맞아요. 네, 아주 싱그러워요 지금 물김치가. 네.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예. 네. 맛있다. 보여드릴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과정 중에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는데요. 네. 일단은 모든 재료를 깨끗하게 씻어서 네. 모든 재료를 하면 여기 들어가는 양배추, 사과, 미나리, 사과 아.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 모양에 따르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네.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시고 나서는 이제 배청이라는 게 필요한데 집에 배청이 잘 없죠. 그러면 믹서기에 네. 배 그리고 물 한 컵, 음. 마늘, 생강, 양파 이렇게 넣어서 같이 갈아주세요. 그럼 네. 이게 배랑 같이 어울리면서 지금 뭐 드신 단맛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갈아놓은 배청에 집에 있는 매실청을 조금 넣어서 아. 섞고 손질해서 잘라둔 야채를 모두 섞은 후에 네. 물 1리터 정도 담아서 네. 실온에서 반나절, 네. 냉장고에서 또 반나절. 그럼 바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붓는 거예요? 네, 생수. 생수를. 네. 그럼 뭘 붓는 근데 줄 시원한-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육수? 예를 들면은 사이다라든지. 아,
그런 거를 부으면 네. 이게 톡 쏘는 맛도 있고 보통 네. 동치미 같은 거 할 때도 그거 섞거든요. 네, 약간 섞긴 하죠. 네, 제가 팁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근데 건강을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지금. 아무튼 예, 예. 달짝지근하고 시원하고 너무 네. 맛있어요. 아, 너무 근데 이 맛있어요. 사과가 일단 방사능 배출에 또 도움이 되나요? 네, 사과 안에 펙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이 바로 이번에 왜 과일에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 세슘 같은 네. 경우에 흡착을 시켜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인접해 있는 벨라루스의 한 연구소에서 이 원전 사고로 방사선 물질에 노출이 됐던 아동 9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이 아동들에게 그 사과에서 추출한 펙틴 분말을 먹게 했을 때 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체내 세슘 방사선 동위원소 농도가 유의하게 더 낮게 검출이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양배추는 또 어디에 좋은지? 그 보통 이제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네.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방사선 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 이제 맞아.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한 작용인데 예. 그 방사능 자체의 독성도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면역 수치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으세요. 네. 그 양배추에는 우리가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이제 먹게 돼서 위산과 섞이게 되면은 네. 우리 그 디인돌리메탄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아. 근데 이 성분이 이제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까 네. 얘기했듯이 조혈 기능을 촉진해서 방사선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조지타운에 있는 대학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요. 네. 인위적으로 감마선을 쐬어서 방사선 노출을 시켰을 때 방금 말씀하신 다이인돌리메탄 성분을 투여를 하면 이로 인한 그 혈구 세포들의 감소치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 진짜 이거 이렇게 말이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현미. 다시마 현미밥 한 네. 숟가락 먹고. 네. 그러니까 한 상이 차려진 거예요. 네. 그냥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네, 이렇게. 아, 너무 맛있다. 네. 맛있죠. 그다음에 양배추와 사과가 들어간 네. 거기에 미나리가 함께 들어간 물김치.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게 세상에. 뿌듯해요. 먹었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후식으로 네. 차를 준비하셨다는데. 점심사까지 삭혀서 아, 우리 정 원장님께서 예, 예, 예. 네. 가시오가피 차입니다. 네, 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시오가피 많이 들어봤죠. 네, 지금 체르노빌 얘기 계속 나오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네. 그 환자들한테 가시오가피 차를 대량으로 투여를 많이 해서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본초 강목을 보면 이 가시오가피 항목금을 예. 그 한 마차의 황금과도 바꾸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인상과 더불어서 상약 중에 상약이라고 저희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진짜 황금을 갖다 주면 안 바꿨을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겠죠. 그랬겠죠. 예. 오. 그 동의보감을 보면 이 가시오가피가 이제 오로, 그러니까 오장의 손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칠상, 남자분들이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호하는 데 많이 써였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강근골이라 그래서 네.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운을 내는 데 있어서도 네. 되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장 그러면 소변이나 이런 거 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뭐 정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거 정확히 아닌가요? 찝으셨습니다. 그러네. 예, 관심이 그쪽에 많으시구나. 그랬군요. 예. 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방사능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차려주신 우리 정민 요리가 전문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이제 네. 요즘 뭐 라돈 매트리스도 그렇고 세슘 과일도 그렇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방사선이 이제 나는 거기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피폭이 돼서 우리 가족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방사선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이 되진 않아서 그런 네.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 노출 물질이 신체에 묻거나 하면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또 저희가 알려드린 해독 밥상들 이용해서 건강하게 또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 원장님. 지금 이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맞아. 걱정이 좀 크신데요. 네, 네. 그 우리가 지금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매번 그 식품에 대한 이제 방사능 수치를 체크를 해서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네.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미화 씨. 네. 코다리 미나리 된장국 가져가세요. 아, 그러려고요. 예. 아유, 지금 자, 너무 오늘 맛있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 감사합니다.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자, 이번에는 생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톡톡 생활 경제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활 물가 전반에서 오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가계 고정 지출 비용인 공공요금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이미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가 돼 있어서 네. 우리 가계 부담으로 작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 생활경제 시간에서는 공공요금 절약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6월 접어들었고 네.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까지 이렇게 바로 이어질 텐데 물가에 이어서 공공요금까지 계속 오르는 그렇습니다. 거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물가 올랐다 얘기 예. 정말 많이 했죠. 작년 예. 말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뭐 먹거리부터 해서 안 오른 물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딱 한 가지가 안 올랐어요. 바로 공공요금입니다. 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은 이 선거 이후부터 네네. 본격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아. 6월 13일 선거가 있고 이미 뭐 상수도 하수도 이 물값 그다음에 대중교통 같은 것들은 이제 개별 지자체별로 올리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도 6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뭐 대중교통비가 쑥쑥쑥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오르게 될 이 공공요금을 어떻게 아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인상이 예고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6월부터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네. 뭐 상수도, 하수도, 물가 비용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자체 당국에서는 그동안 쌌다. 그것을 이제 현실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를 좀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물값은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개인들이 막 사용하는 물값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네. 상수도 요금을 보면 서울이 20제곱미터당 한 8,280원 정도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아마도 지금 인상률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이제 물값들이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주요 지역별 상수도 요금이 나왔어요. 네. 그죠?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각각 차이가 있고 우리가 공공요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선거 같은 거 할 때 제가 팁을 드리면 뭐 대선 후보주자들이 꼭 참조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말하고 있는 참가격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뭐 이 버스 요금,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요금뿐만이 아니라 네네. 현재 지하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도 총 망라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원의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품목별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공공요금 가격들의 현황은 어떻게 돼?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뭐 굉장히 도움도 되고 바뀔 수도 있고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예. 지금 보니까 서울보다 부산은 한 2배 정도가 상수도 요금이 높다는 그렇죠. 얘기서 확인. 왜냐하면 이제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네. 하수 치료한 이런 아. 것들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개별적으로 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네. 공공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요금 오릅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낼 때는 신용카드로 이어서 결제를 하시면 좋겠다. 보통 이제 이체하거나 그렇죠. 네, 은행 가서 그냥 바로 납부하는 그렇죠. 분들도 근데 계시고. 이제 카드를 통해서 네. 빼가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 비단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가스 요금도 괜찮고요. 뭐 예. 기타 등등.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 관리비를 뭐 A 카드, B 카드에 연계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이제 주어지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카드를 긁는 곳 1위는 어딜까요? 저 음식점이죠. 당연히 음식점이죠. 네. 그럼 2위는 어딜까요? 쇼핑? 그렇습니다. 오늘 뭐 홈쇼핑이든 인터넷 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긁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라. 네. 예. 3위는 그럼 어디서 카드를 가장 많이 긁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뭐 네, 생각이 잘 치열할 안 텐데 나요. 3위가 바로 이 공공요금 아, 그래요? 납부에 있어서 꽤 많이 굉장히 하네요, 많이 그래서. 신용카드를 연계한 결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마디 더 그러면 이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음식점, 상거래, 공과금 서비스인데 이 대목에서 아니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결제를 하면 뭐가
좋아하실 텐데 맞아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네. 각종 혜택들을 주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A카드, B카드 조금 다를 텐데 대부분의 네. 형식들을 보면은 한 5%에서 10%까지 청구 할인.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연계돼서 결제한 금액을 결제가 됐다. 그럼 뭐 다음 달에 예. 그 해당의 한 5% 정도를 캐시백 형식으로 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령 뭐 S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까지 다 결제할 때는 최대 10%를 아예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제가 뭐 카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 가스요금, 통신비, 보험료까지 다 결제할 때 한 달 최대 네. 4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연계하라고 그 있습니다. 그 A 카드, B 카드, 예. 신용카드 말씀 좀 한 달에 최대 4만 원이면은요. 야, 1년으로 이거 치면 꽤 큰데요. 큽니다. 예, 큰데요. 1년이면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연계 결제를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자녀 다자녀 가구라면. 가구라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 다자녀 이때 가구는 2인 이상인가요? 3인입니다. 3인 이상. 네,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이 자녀가 3명 이상 있다. 예.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자녀 가구라고 하는데 이런 다자녀 가구는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당국에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공공요금에 있어서. 예. 이 집은 하나가 모자라네. 네. 그러네요. 나면 됩니다. 다시 나면 다시 이제 있지 않을까요? 쌍둥이니까 현혹행보는 묶었어요. 네. 네, 아무튼 구체적으로 별 얘기까지 어떤 다 하네요. 혜택이 예. 있을까요? 이제는 네. 도시가스 요금부터 이제 혜택을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 도시가스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서 네. 자녀 3명 있는 가구입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월 6천 원. 그러니까 어딜 동절기라고 하냐? 12월부터 3월입니다. 월 6천 원 최대 깎아주고 그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1,650원. 저 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합쳐서 겨울에는 6,000원 6,000원. 할인폭입니다. 이 하절기에는 1,650원이니까 합치면은 다자녀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7,650원. 월 한 평균 네. 4,000원 정도. 어. 6,000원 할인받고 1,600원 이렇게 받으니까 합치면 평균 4,000원씩을 매달 할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에서. 그래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는 가구라면은 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난방공사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저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매달 예. 평균 4,000원씩을 가스 요금에서 예. 깎을 수가 있으니까. 예. 네. 다자녀는 이제 자녀가 3명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따져보면 한 5명 이상이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네. 그 밑에 5인 이상 대가족이 또 따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5인 이상이라고 하는 대가족은 전기요금 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자녀 가구는 3명의 또 뭐 엄마, 그러니까 네, 다 그러면, 이때는 예. 자녀가 되고 또 예. 아니면은 그 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모시고 살 있을 수 수가 있으니까. 있는데요. 예. 이때 5인 이상 대가족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네. 바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원에서 찍혀 나와야 됩니다. 아. 그냥 우리는 뭐 10명이 살고 있어 안 통하고요. 아. 주민등록 등본상 그렇죠. 세대 구성에서 5인이 확인이 될 때 바로 이 전기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뭐 반만 와 계신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요. 등본에서 세대 네. 구성수가 5인 이상 주거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한 가구에 네. 이렇게 막 7인, 8인 있으면은 이제 여름이고 하면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엄청 틀어야죠. 당연히 이제 전기요금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이렇게 될 그렇겠네요. 때는 이제 전기요금에서 최대 이제 30%를 할인해 주는데 그러면은 뭐 너무 좋다. 막 써야 되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예. 그 할인 폭에 또 최대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월 16,000원 한도까지예요. 아. 그러니까 30%를 할인해 주되 예. 월 16,000원이고 그렇죠.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무작정 무작정 틀어놓고 막 할인해 올해 야 할인해 준대 이러니까 뭐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왜 다자녀 가구라든가 네. 이 5인 이상의 대가족에게 이렇게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혜택들을 많이 주느냐. 이것은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죠. 저출산과도 굉장히 좀 맥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다자녀 가구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구에는 우리의 이제 복지비, 국민 세금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 5인 이상 대가족 역시 이게 어쨌든 자녀가 맞아요. 많다는 뜻이 네, 될 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워낙 핵가족화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등본에서 세대에서 5인이 네. 되려면 자녀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가구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요금을 30% 공공요금에서 깎아주면서 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어서 네네. 해당되는 가구라면요 이제 6월부터 꽤 많이 오를 겁니다 공공요금. 예. 꼭 이런 꿀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신청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국전력공사에 가시면은 홈페이지에 뭐뭐뭐 내라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출 서류에 예,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 등본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5인 이상인 걸 확인받아야 돼요. 예, 하고 내가 깎아주세요라는 할인 요금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직접 또 안 찾아가도 돼요. 이 각 개별 모바일 네, 인터넷을 네. 통해서 충분히 이거 찍어가지고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보기야 뭐 인터넷 좀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걸리게 이거 확인만 되면 등본만 네, 네, 확인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도 확인을 받으시고 네. 뭐 에어컨을 많이 틀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죠. 네. 아껴서. 아껴서 예. 혜택도 요즘에 받으시고. 저희가 항상 오른다는 얘기만 해서 네. 뭐 본의 아니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네. 좀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니까 오르지만 절약이 예,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폭염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폭염에서 미세먼지 못지않게 또 우리를 괴롭힐 만한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오존이다. 이 오존주의보인데 이 오존주의보도 정말 또 미세먼지 못지않게 우리 맞아요. 건강을 해치고 있거든요. 과연 오존 어떤 점이 위험한지 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 올해 첫 주의보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에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빨랐습니다. 발령 횟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6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276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농도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기간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햇빛에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시민들은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그저 불안합니다.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를 느껴요. 몸이 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하죠. 전문가들은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시간 외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천식 같은 게 나빠질 수도 있고 두통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야 실내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가슴 통증이나 기침, 눈 따가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널A 정지영입니다. 여름엔 정말 챙겨야 될 게 많네요. 네. 일단 뭐 자외선 강하죠. 초미세먼지 있죠. 맞아요. 거기다 오존까지. 근데 이걸 뭐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부지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씨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새벽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쪽 지역은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날씨 참고하셔서 비 내리는 지역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경남 남해안은 최대 40mm, 전남과 경남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북과 전북 등 서쪽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전권역에서 조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여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19도, 강릉 22도, 전주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엔 서울이 29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기온이 크게 올랐던 남쪽 지역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져 선선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남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남부 지역은 비로 인해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니까요. 들쑥날쑥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6월 5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